이제 뭐 그 중에는 뭐 학생도 있고 뭐 구직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울 지역 조합원이다 그러면은 뭐 도매 소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특이점으로는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산업의 특성 때문인지 방송이나 출판이나 문화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울과 특히 또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유니온은 그동안 이제 저희 조직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산업에 국한하다기보다는 청년들이 다수 종사하는 산업의 다종다양한 어떤 노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작년 말에 이제 돌아가셨던 이한비 PD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대책위를 조금 더 책임 있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방송 산업의 어떤 문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앞에서 해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좀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을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방송 산업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앞선 경험을 토대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비 PD 사건이 이제 종종 오늘 언급이 됐었는데 간략하게 좀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작년 10월 2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분들과 초기 팀이 결합해서 자체 조사와 이 회사와의 문제 해결에 대한 협의를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넉 달 동안 진행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과 당시에 이제 초기에 결합해 있던 팀들은 이 사건을 공론화시켜야겠다고 판단하고 이 대책위를 구성해가지고 올해 4월 18일자로 대책위를 주범시키고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온라인 실천전과 캠페인 그다음에 이제 추모제 등을 진행하면서 CJENM에 대한 압박을 지속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CJENM과 논의가 재개된 것이 약 한 달 뒤인 5월 말부터 약 3주 정도 좀 급박한 일정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CJENM과 대책위원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6월 14일경, 6월 15일경 이제 CJENM 김성수 대표가 가족분들에게 사과하고 CJENM은 약 8가지의 제도 개선 과제를 약속하는 것을 이제 본사 내부 인력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좀 선언적인 내용으로 당시에 구성되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외주 프리랜서로 표현되는 종사자들의 어떤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포괄적 원칙을 확립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돌발적인 변수가 많은 정규 인력과 비정규 인력이 섞여져 있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이 현장 스태프들 간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약 8가지 정도의 제도 개선 과제를 같이 발표를 했고요.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요거를 이제 이행을 점검하는 논의 테이블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느꼈던 것은 아까 이제 발제를 통해서도 확인했던 어떤 이 방송사, 제작사, 외주사 그리고 그 안에서도 벌어지는 다양한 고용 형태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논의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제였다라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교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요구했을 때 이 외주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어떤 불공정한 거래 관계에서 예를 들면은 이 요구가 어떤 이 관계를 왜곡시키진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 같은 것들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서 저희가 어떤 이제 빠지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이제 청년유니온에서 8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 제작 현장의 어떤 종사자들의 실태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제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주당 드라마 제작하시는 분들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하루 평균 노동 시간 19.4로 떨어지는 거를 보고 저는 이게 숫자가 좀 이상하다. 주당 단시간 노동자의 주당 근로 시간이 아니라 하루 노동 시간이라는 것이 뭐 약간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 이 싸움에 좀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진 않겠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자리 등을 통해서 좀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CJENM과의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좀 걱정했던 게 내부자가 없었다는 것.
고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본사와 외주사를 포괄하는 어떤 이 이해 산업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뭐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단체라든지 어쨌든 요 전반적인 어떤 복잡한 산업 구조를 포괄하는 이해 당사자 내부자 주체가 없다는 것, 또는 이한비 PD와 똑같은 처지와 조건에 있었던 현장 종사자들의 노조가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교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표성이나 전문성이나 현장성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로 표현이 됐었는데, 실제 교섭이 끝나고 나서 평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대체기가 30개 단체, 저희 같은 청년 단체나 이제 언론개혁 시민연대도 함께 했었고요. 이제 여성 단체, 교육 단체, 시민사회 단체 함께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방송계에서는 좀 의미 있는 어떤 공식 논의가 좀 벌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양가적으로 느껴지면서 오늘 이런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송사의 내부자와 외부자,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떤 산업 경계를 두고는 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좀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산업구조 하에서 일단 굉장히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긴 하지만은 이 산업구조 안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종사자들이 어떤 노동권과 기본적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라는 사실은 확인되는 것 같고, 성영환 교수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일단 뭐 저도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요. 저 공부하면서 이 어떤 시장 내, 방송 시장 내의 어떤 경제 주체들의 거래 관계에 대한 논의 수준만으로는 어떤 이 생태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압력과 주체를 조직하기엔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산업 내의 모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어떤 원칙 을 세우고, 어떤 방송 산업의 관점, 문화 콘텐츠의 관점, 그리고 노동인권이라는 관점,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관점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 안에서 작은 차이 속에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송 산업의 오래된 뭐 누군가는 적폐라고 표현되던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길게 보고 함께 좀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느슨한 형태의 결사체 내지는 논의의 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상을 뭐 오늘 자리나 앞으로 있을 고민들을 계기로 해서 좀 장차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